안녕하세요. 루나치과 보정과 치과의원장 조성근이라고 합니다. 네오포럼 근관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해법 그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오진과 그리고 근관치료 잘했는데 탈이 나는 경우 또 사이너스 트랙이 생기는 이런 감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신경관을 못 찾아서 내원하는 경우 잘 보이면 찾을 수 있다고 했죠. 파일이 부러지는 거 솔루션 명확합니다. 열 처리가 된 파일을 사용하시고 토크 조절이 잘 되는 그런 나이타이 모터를 사용하실 때입니다. 퍼포레이션 이제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고 했죠. 칼슘 실리케이트 베이스드 시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MTA를 아주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발생하는 문제지만 해결이 잘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오진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치료를 했는데 엉뚱한 치아판기 아닌가? 이런 오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개원하면서 가장 심한 아주 가장 그런 비가역적인 결과를 초래했던 게 바로 이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이 케이스였고 오른쪽 씹을 때 오른쪽 통증으로 인해서 치과를 내원했습니다. 저희 치과가 아니라 이제 다른 치과를 가서 맨 처음에 이제 육군 원장님도 열심히 검사하셨겠죠. 뭐 퍼쿠션도 보시고 뭐 바이트 테스트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17번이 원인이라고 판단을 해서 17번의 근간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증상이 전혀 변화가 없이 똑같이 사라지지 않았죠. 보통 이게 두 개가 크게 같이 오니까 아래도 같이 엔도를 해야 된다. 47번도 엔도를 했습니다. C쉐입이죠. 그래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런 경우 흔치 않지만 이것까지 탈이 난 것 같다고 46번도 근간 치료를 했는데 증상이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자, 마지막 남았죠, 이제. 16번. 근데 환자도 이상한 거죠. 자기는 평생 근간 치료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최근 몇 달 동안 근간 치료 3개를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증상이 사라지지 않아서 내원을 했습니다. 자, 17번은 이제 제가 CT를 분석했더니 이 MB2를 놓쳤습니다. MB2를 못 쳤어요. 근간 치료는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47번은 C쉐입인데 너무 쉽게 엔도가 되어 있습니다. C쉐입은 이렇게 쉽게 엔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6번 같은 경우는 에피칼 쪽에 렛지가 생겼습니다. 다 아프대요. 17번, 16번, 46번 다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해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재근간 치료 들어가야죠. 뭐 하나씩 다 문제가 있으니까 뭐가 문제인지 저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MB2 찾았죠. MB2 찾아서 리트리트먼트 해줬습니다. 재근간 치료를 해줬어요. 근데 환자가 약간 좋아진 것 같은데 아직도 좀 불편하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다 해결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46번을 해결해 줬습니다. 46번은 보시다시피 에이피컬 서드에 렛지가 생겼어요. 여기 근간을 못 찾은 거죠. 여기 치수 잔사가 남아있으면요. 이게 환자가 건드릴 때 좀 통증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감염이 없으면은 시간 지나면서 괴사가 돼서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찾아줘야죠. 찾아줬습니다. 렛지 바이패스해서 근간 치료했습니다. 이렇게 엔도 46번 엔도 했더니 환자가 이제 괜찮아졌대요. 환자가 괜찮아졌다고 해가지고 47번 엔도 잡았는데 그때 이제 이런 CC. 처음 왔을 때랑 똑같대, 이제. 자세히 이제 뭐 직원한테 얘기도 안 해. 그리고 이제 아래는 괜찮고 이제 위가 또 아프대요. 16번인가, 진짜? 16번 뚫어야 됩니까? 아니죠. 이게 원인이 아닌 거죠.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구강내과를 의뢰를 했습니다. 47번 다른 거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가 비치성 통증을 의심이 돼서 저도 처음부터 비치성 통증을 의심 못한 게 뭐 엔도가 하나씩 다 어떤 이제 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엔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구강내과 보냈습니다. 구강내과 보내서 진단을 받았죠. 3차 신경통이 아니라 안면 근육통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 먹으면 좀 나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이건 이제 너무 오래 지냈어요. 이렇게 캐비톤 상태로 오래 지나면 감염됩니다. 우리가 캐비톤 아무리 오랫동안 잘 버틴다 하더라도 한 달 이상 못 버텨요. 특히나 너무 얇게 캐비톤이 들어가 있잖아요. 캐비톤 두께가 보통 4mm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죠. 근간 충전하는 날 코어 하라고. 하여튼 뭐 이 상태로 계속 버티면 나중에 감염됐을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것도 그냥 재근간 치료, C쉐입도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세계치아, 코어 크라운까지 다 하고 나서 이제 정기검진을 계속 보고 있는 환자예요. 닥터 하우스라는 드라마,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진단에 관한 드라마죠. 물론 이제 영화에서나 이렇게 다 솔루션 다 해결을 하지만 치과 뭐 사실 여기는 메디컬 쪽이야. 진단 잘못 내리면 환자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린 치아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안 해도 되는 치료를 하는 경우도 꽤 많은 거죠. 감별 진단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저는 항상 근간 치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절대 치료를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엉뚱한 치아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크랙 때문에 아파서 와도 대합치 치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 환자 지금 4년 뒤에 팔로우업 체크해서 전혀 문제 없이 이제 통증도 다 사라졌어요. 구강내과 꾸준히 다니면서 통증도 다 사라졌고 제가 한 엔도도 5년 넘게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번째 통증으로 내원했어요. 타치카에서 일주일 전까지 오른쪽 아래 신경치료 받았는데 이제는 밤에 잠 못 잘 정도로 아프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잔다는 거예요. 저 볼까요? 40번대 확대해 놓은 거 보세요. 사실 뭐 여기까지 사진만 보고 이제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이게 뭐야? 이게 크랙이 보이죠? 46번 한번 CT 분석을 해볼까요? 이거 지금 스트립 퍼포레이션 직전까지 갔어요. 확대를. 환자가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확대를 계속 하신 거예요. 확대를 너무 많이 하신 거죠. 이게 테이퍼가 큰 파일로 나이트 하이로 충분히 확대를 하게 되면 세척의 효율성은 좋아지겠지만 치근이 너무 얇아져서 이 부위에 스트립 퍼포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도 스트립 퍼포레이션이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확대를 해놨는데 이렇게까지 확대를 해놨죠. 확대 좀 지나치게 많은 놓친 근간도 없어요. 심지어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 자발통이 나타난다? 이 치아가 원인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가 자발통은 오프닝만 해줘도 대부분 사라집니다. 이렇게까지 확대를 해놨는데 놓친 근간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보통 저작 시 씹을 때 통증이 발생하지 자발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인 치아가 다른 치아인 거죠. 7번 CT를 보시면 7번 쪽에 급성 치근단 농양이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겠죠, 당연히. 그래서 환자한테 얘기했습니다. 7번이 원인이라고. 환자는 믿지 못하죠. 자기가 6번 때문에 계속 치료받았는데 뭔 7번을 또 뚫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날은 절대로 7번을 건드리면, 6번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7번만 오프닝을 해줘야 돼요. 7번만 오프닝을 해줘서 크랙이죠. 누가 봐도 크랙으로 인해서 괴사가 됐고 C쉐입이었습니다. 7번 오프닝을 다 해줬습니다. 증상이 다 사라졌어요. 한 번의 치료로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개 다 근간치료 끝내고 제가 4년 뒤에 이 크라운이 탈락했었어요. 크라운 렌스가 짧아서 탈락해서 왔는데 제가 여기서 뭘 보여드리려면 이게 보세요. 제가 치료 엔도를 잘한다는 걸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라 코어 상태가 깨끗해야 됩니다. 몇 년이 지나도 이 치아랑 코어 상태는 이런 식으로 리키지 없이 깨끗하게 유지가 돼야 감염을 차단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위에 치아, 사이너스 트랙 때문에 엔도를 받았어요. 3번이나 받았는데, 고름이 없어지지 않아서 그 원장님이 5번을 엔도를 하셨어요. 그 원장님이 5번 오래전에 엔도를 하고 나서 환자가 누궁이 생겨서 오니까 이제는 4번을 엔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궁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보존걸 가보라고 했습니다. CT 볼까요? 4번은 아무리 봐도 누궁이 발생할 만한 그럴 소지가 보이지 않는 거죠. 누궁이 발생한다고 해서 심지어 이것도 열어놓기까지 하셨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안에서 퍼스가 뭐 액티브하게 나오면은 그냥 시간 충분히 할애하고 퍼스를 빼는 편이지 이렇게 열어놓지 않습니다. 열어놓게 되면은 바이탈 케이스였다 하더라도 감염 근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구강 내에 있는 세균이 침이 타액 이쪽으로 감염이 되는 거죠. 뭐 CT성으로 봐도 사이너스 트랙이 생길 만한 그런 퍼스는 5번에서 나오는 걸 할 수 있죠. 본인이 한 5번 엔도가 페일이 됐는데 4번을 엔도를 하신 거죠. 카타파차 트레이싱도 있습니다. 카타파차 트레이싱을 해가지고 어디서 사이너스 트랙이 오리진이 발생하는지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4번이 아니라 5번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4번을 건드리지 않고 또 이거 4번 건드리지 않고 환자한테 5번 하라고 하면 또 의심하거든요. 또 의심을 하기 때문에 4번 건드리지 않고 5번에 대한 재근관 치료를 들어갔습니다. 재근관 치료 들어가고 나서 카타파차 다 오염돼 있죠. 기가 막히게 사이너스 트랙이 사라졌습니다. 둘 다 엔도했어요. 둘 다 엔도했고 유지가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년 지났고 뭐 유지 잘 되고 있죠. 우리가 감염 근간의 오리진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타파차 트레이싱을 해서 어느 치아가 원인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오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오진들에 대한 그런 솔루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솔루션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T도 찍어보고 뭐 좀 다른 방면으로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이게 아닌가 봐? 그러면서 생각을 바꿔봐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환자 저 2020년에 오셨거든요. 2022년도에. 요거 리엔도 하러 오셨어요. 이거 이제 사이너스 트랙 생겨서 오셔서 제가 이거 리엔도 해주고 엔도 잘 됐으니까 이거 보면서 저 혼자 뿌듯해하는 거죠. 병소도 사라지고 환자도 좋아하고 딴 데를 안 봐요. 딴 데를. 이게 37번이죠. 그때 이미 메지알 쪽에 캐리어스가 있었는데 이거 거의 신경치료 직전까지 가서 환자가 왔습니다. 저도 이건 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이제 이런 거를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보고 여기 문제가 있구나. 이거 환자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이때 하면 인내이로 충분히 해결했잖아요. 인내이로 이걸 해결해서 의식을 치료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이건 뭐 제가 놓친 바람에 이제 거의 신경치료까지 가까이 가서 이것도 뭐 결국 인내이로 해결하긴 했는데 이거 언제 이제 근간치료 들어갈지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지 말고 좀 시야를 넓혀서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는 그런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엔도를 잘했어요. 제가 봐도 잘했어요. 근데 환자가 계속 아파요. 이런 경우 은근히 많습니다. 자, 이 환자 엔도 잘했죠. 엔도 잘했고. 이 환자는 제가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이 히스토리 테이킹 하다 그 2020년도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정말 기분이 나빴던 기억이 있는데, 이 환자 직원의 친구 위생사인데 일하는 치과 원장님이 알면 안 되니까 리엔도 이 상태 그대로, 캐비톤 상태 그대로 끝내자고 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의 저였다면 당연히 쌍욕하고 쫓아냈겠죠. 근데 그 당시에 2020년도에는 개원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리고 환자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오케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리엔도 해줬어요. 리엔도 해줬고. 아, 그 원장님이 이거 강의 보실 수도 있겠네. 이 강의 보시게 되면 본인이 하는 엔도가 탈이 안 난 이유는 제가 리엔도를 했기 때문에 탈이 안 난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리엔도 해줬습니다. 그 환자한테 히스토리 테이킹을 한번 했어요. 이거 왜 탈이 났을까? 본인이 자기 엔도 하는 거죠. 직원이 자기 엔도를 하는데 당연히 러버댐도 당연히 걸었을 거고 파일도 새 거 갖다 놨겠죠. 환자한테 쓰던 파일, 멸균된 파일을 자기에다 놓고 싶진 않잖아. 사람 심리가 그렇죠. 파일도 새 거 꺼내왔을 거고 러버댐도 걸고 했대요. 러버댐도 걸고 왔고 치료도 잘 돼 있어요. 근데 건드리면 계속 아픈 거죠. 왜 아프겠습니까? 치수 잔사가 남아있는 거예요. 치수 잔사가 왜 남아있겠습니까? 제가 이거 엔도 한 번 하고 나서 증상이 많이 좋아졌대요. 엔도가 한 열흘 정도 됐잖아요. 열흘 정도 지나고 났는데 증상이 좋아졌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끝에 살짝 남아있는 치수도 제가 다 제거를 해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남아있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치수 잔사가 용해가 안 된 거예요. 크로락스죠. 소디움 하이퍼크로라이트, NaOCl이 효과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NaOCl이 아무 효과가 없는 살라인과 같은 그런 성분의 NaOCl을 쓰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그게 왜 그러냐? NaOCl은 시간 지나면 분해가 되기 때문인 거죠. 효과가 점점 사라집니다. 신경치료 받은 지 한 달 지났는데 씹지를 못한대요. 그쪽에. 건드리면 씹을 때마다 아픈 거죠. 뜨거운 거에 아프진 않대요. 아직. MB2 못 찾았죠. 팔라탈도 좀 짧게 됐습니다. 치수 잔사가 남아있을 수 있죠. 물론 MB2를 못 찾은 것 때문에 저는 맨 처음에 아파서 엔도를 이제 통증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MB2 찾았어요. 제가. MB2 이제 현미경 보고 찾아가지고 MB1이랑 확인해 보니까 타입 2예요. 끝에서 만납니다. 끝에서 만나는 타입 2 형태는 하나만 찾아도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팔라탈이 좀 짧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까맣게 보이지? 이걸 왜 못 봤지? 지금 보니까 약간 좀 까맣게 보이기도 하네요. 근데 팔라탈이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역시 다시 리엔도 하고 나서 팔라탈 이제 끝까지 치료가 잘 됐죠. 증상 없이 잘 쓰고 이제 다시는 안 오고 있습니다. 왜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남아있는 치수 잔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치수 잔사가 왜 남냐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오른쪽 위에 신경치료에도 통증이 있대요. 임시치료 상태로 몇 달을 지내고 있는데 자기도 너무 답답한 거야. 통증의 원인을 알고 싶대요. 통증의 원인을 알고 싶고 이 여자도 똑같아요. 팔라탈이 좀 짧게 됐고 MB2도 좀 못 찾은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죠. 손가락으로 볼 쪽에서 치면 시큰한 느낌, 혀로 건드리면 시큰한 느낌. 근데 이상하게 씹을 땐 또 안 아파. 건드릴 때만 아픈 거죠. 전형적으로 치수 잔사가 남아있을 때 이 PDL 스페이스로 염증이 퍼져나가서 발생하는 문제인 거죠. 근데 이런 경우 요즘 같으면 저는 리엔도 안 합니다. 요즘 같으면 그냥 환자한테 그냥 3개월 기다리라고 해요. 기다리면은 아까 제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치수 괴사가 되는데 네크로시스가 되는 데 있어서 감염이 없이 네크로시스가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뭐 MB2도 못 찾았기도 했고 팔라탈도 좀 짧기도 했고 그냥 저도 리엔도 그 당시엔 들어갔습니다. MB2 찾았죠. 근접해 있어요. 근접해 있으면 타입 2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타입 4였습니다. 두 개가 분리가 됐죠. 한번 근간치료 리엔도 MB2 찾고 나서 양치할 때 건드리면 아직도 느낌이 좀 있지만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내원에서 근간 충전을 마무리했죠. 그리고 1년 이상 전혀 증상 없이 잘 유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남아있을 수도 있고 MB2에 있는 치수 잔사가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케이스 한번 볼까요? 왼쪽 위에 재신경 치료를 위해서 내원을 했습니다. 이 환자도 히스토리가 복잡했어요. 27번에 근간 치료하고 나서 통증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 원장님 26번을 엔도를 했습니다. 26번 엔도하고 나서도 27번이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27번 아예 빼버렸어요. 환자가 이걸 따라오는 것도 신기합니다. 뺐어요. 그리고 나서 환자가 그래도 계속 아픈 거죠. 그래도 계속 아프니까 대학병원 갔더니 비치성 통증이다.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증례랑 비슷한 거죠. 뭐 3차 신경통이나 안면근육통과 같은 비치성 통증으로 아픈 거다. 약 먹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환자는 26번이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계속 아프니까 정말 진지하게 궁서체는 진지한 거죠. 제발 재신경 치료를 해달라고 해서 보세요. 이거 CT 찍은 거거든요. 이보다 어떻게 더 잘합니까? 재신경 치료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미쳤나 봐요. 재신경 치료를 했습니다. 저도 요즘은 이제 이런 거 재신경 치료 안 합니다. 잘 된 엔도는 이엔도 잘 안 합니다. 그냥 기다리라고 하지. 그래 뭘
뭐 재신경 치료 뭐 할 게 있습니까? 그냥 세척만 열심히 해줬죠. 근간 NOC를 사용해서 근간 치료, 세척 열심히 꼼꼼히 잘해주고, 뭐 이게 근간 치료 끝난 지 얼마 안 된 거는 실러가 아직 완전히 경화도 안 됐고 해가지고 재신경 치료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신경 치료하고 나서 울트라소닉 액티베이터로 충분히 세척을 해줬더니 다음 내원에서 많이 좋아졌대요. 저도 사실 저도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왜 좋아졌는지 이해도 가지 않고 그냥 내거 약을 먹어서 좋아진 건지. 아무튼 이 환자도 그냥 제가 마무리해줘서 6개월 동안 템포러리 상태로 지났는데 증상이 이제 없어져서 그냥 크라운 했던 그런 증례입니다. 이런 걸 이해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미스테리한 그런 페인에 대한 솔루션. 저는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치수 잔사입니다. 용해되지 않고 남아있는 치수 잔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NaOCl을 원액을 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원액 5.25% 정도, 5에서 6% 정도 되죠. 이거를 1대1로 희석하거나 뭐 몇 분의 1, 뭐 3분의 1, 4분의 1로 희석해서 쓰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은 물어보면 왜 NaOCl을 희석했었어? 그러면 환자가 삼키면 어떡해? 러버댐을 거는데 환자가 NaOCl을 왜 삼킵니까? 러버댐 잘 걸면 돼요. 러버댐 걸고 NaOCl 좀 스트롱, 강한 원액을 사용하시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울트라소닉 액티베이터를 사용해서 소킹 시키는 게 아니라 NaOCl을 휘저어 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치수 잔사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NaOCl 아무리 잘 오랫동안 NaOCl에 담궈둬도요. 여기 5점 그 원액이죠. 원액에다 담궈둬도요. 거의 20분 가까이 걸립니다. 2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돼요. 치수 잔사를 용해시키는 데 있어서. 근데 선생님이 그런 걸 NaOCl을 희석을 해서 쓴다. 1%의 NaOCl. 비교해 볼까요? 원액. 풀 스트렝스는 보통 5에서 6% 이내입니다. 5에서 6%의 풀 스트렝스 NaOCl과 1%의 NaOCl을 비교를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1% NaOCl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치수 용해를 시키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NaOCl의 농도입니다. 농도가 높아야 치수 잔사가 용해가 잘 돼요. 이것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NaOCl은 그냥 저는 원액 쓰시라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증상을 없애는 게 더 우선이잖아요. 또 리스크, 그냥 원액을 쓰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선생님이 러버댐을 걸면서 충분히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NaOCl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용량을 늘리면 돼요. 용량을 늘리거나 열을 가하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토리지 타임이라고 하죠. 보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효과는 점점 떨어집니다. 반감기가 있어서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서 NaOCl은 NaCl과 O2로 분해가 되면서 소금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반감기를 줄이는 게 열입니다. 열. 그리고 pH, 빛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NaOCl 시린지에 담아놓고서 막 몇 주씩 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NaOCl 보통 2, 3일에 한 번씩 계속 원액을 담아놓거든요. 시린지에다가. 시간 지나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액 쓰세요. 근데 나 할 만큼 했어. 원액도 쓰고 난 할 만큼 다 했어.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다리시라고. 저는 요즘은 이런 환자분들 엔도가 잘 돼 있는데 혀로 밀거나 손가락으로 치면 톡톡 건드릴 때 좀 불편한 느낌을 발생하시는 분들 물어봅니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럼 식사할 때도 아파요? 그럼 대부분 또 식사할 때는 괜찮대요. 식사할 때 괜찮다. 그러면 저는 3개월 기다리라고 합니다.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3개월 이상 기다린 다음에 그래도 불편하면 제가 그때 리엔도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누공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공. 누공이 사실 제일 까다롭죠. 이 모든 문제보다 사실 누공의 해결이 저는 제일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감염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죠. 자, 36번에 두 개의 증례를 볼까요? 둘 다 사이너스 트랙이 생겼었습니다. 메지얼 루트에 다 병소가 생겼네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왼쪽은 10년 넘게 사용해온 치아고 오른쪽은 치료받은 지 1년이 되지 않은 치아입니다. 크라운 주변으로 이렇게 사이너스 트랙이 생겼죠? 누공이 생겼어요. 감염이 된 겁니다. 크라운을 제거를 해보면은 치료받은 지 10년이 넘은 치아는 당연히 근간 안에 새카맣게 오염이 됐어요. 감염이 시간 지나면서 점점 진행이 된 거죠. 근데 치료받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감염이 됐다? 코어 상태는 깨끗하죠. 왜 감염이 됐겠습니까? 치과에서 감염을 넣어준 이아트로제닉한 인펙션이라고 제가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야, 이게 치과에서 감염을 넣어준 거지 너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저는 항상 증거 영상을 남깁니다. 증거 영상을 남기는데 코어 상태는 나쁘지 않죠. 물론 여기 우식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 우식을 좀 제거하는 게 좋았을 텐데 이 환자는 제 지인으로 아는 사람인데 아는 사람이 이제 우리 치과 오기가 좀 멀다고 자기 일하는 건물 아래에 있는 치과에 가서 엔도를 한 거예요. 그 전 엑스레이가 저한테 있는데 멀쩡했던 치아입니다. 멀쩡했다는 게 뭐 임상적으로 엑스레이 상으로 감염이 없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뭐 치수염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감염이 없었던 치아였는데 근간 치료받고 1년 만에 사이너스 트랙이 생기고 내원을 한 거죠. 안에 코튼이 들어있어요. 코튼. 세균의 온상. 코튼이 안에 잔뜩 들어있는 상태로 코어가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캐비톤 저도 이제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다음에 봤을 때 이게 남아있는 게 못 본 거죠. 이제 다음번에 이제 근간 충전하고 코어 하잖아요. 코튼 넣고 캐비톤 넣고 보내잖아요. 다음번에 이제 코어 하게 되는데 이걸 제거를 못 하는 거죠. 안 보여서. 그래서 근간 충전하는 날 바로 코어를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재근간 치료했어요. 제가 이 상태로 재근간 치료했고 재근간 치료 결과 당연히 사이너스 트랙 사라지고 퍼케이션까지 본로스가 발생했지만 다 차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개월이 상실했고요. 3년 뒤에 왔는데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 다른 증례입니다. 오래전에 치료를 받았어요. 오래전에 치료를 받았는데 보면 뭐 다 짧게 됐죠. 짧고 못 찾았죠. 여기는 짧고 못 찾은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뭐 실패한 엔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잘 써왔잖아요. 아까 맨 처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공한 엔도는 환자가 증상 없이 오래 쓰는 게 성공한 엔도라. 근데 이렇게 뭐 몇 년 동안 10년 가까이 환자가 오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사이너스 트랙 생기거나 통증이 발생했을 때 이전 선생님이 엔도를 잘못해서 이렇게 탈났다고 원망하는 환자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차피 어디서 했는지 기억도 잘 못할 뿐더러 10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뭐 쓸 만큼 썼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환자는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에 감사할 뿐인 거죠. 사이너스 트랙이 생겼고 이거 어디론가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감 코어 주변으로 까만색 띠가 보이는데 이런 데 쪽으로 리키지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근간 내 감염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죠. 우리가 이걸 딜레이드 인펙션 또는 코로나 리키지. 근데 이 가타파차는 노출이 되는 순간 끝이거든요. 가타파차가 뭐 어떻게 세균을 막아줍니까? 고무인데. 그래서 근간 내 감염으로 고속도로로 이어진 경우고 파일이 부러져 있었어요. 파일이 부러져 있는 줄 알았으면 저도 요즘은 이제 파일 부러진 거 잘 안 빼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4달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거 빼는데 4달러라고. 환자한테 4달러 더 받으려고 이거를 1시간 동안 뺐습니다. 빼가지고 리엔도를 진행을 했고 사이너스 트랙 사라지고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환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데 저는 이제 사실 증상이 없으면 리엔도 잘 안 하는데 다른 치아들도 본인이 나중에 이렇게 문제 생길 거 뻔히 아니까 그냥 한 번에 다 해달라고 해서 다 리엔도 했습니다. 다 리엔도 했고 감염 조절만 잘 되면 증상 다 사라지고 별 문제 없이 잘 쓰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게 많아요. 자, 오른쪽 위아래 다 병소 생겼죠. 심지어 이제 14번은 15번인가요? 15번은 사이너스 트랙까지 생겨가지고 제가 리엔도를 들어갔는데 같은 치과에서 치료했어요. 본인이 한 치료가 계속해서 감염을 일으킨다.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직원들이 멸균을 제대로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멸균기가 고장났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무엇보다도 러버댐 안 거는 경우가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버댐 안 걸고 감염 조절이 좀 어렵죠. NaOCl도 원액 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안 해. 저는 뭐 리엔도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타파차가 새카맣게 끈적하게 오염이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근간내 감염으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대부분 어디론가 감염원이 들어간 경우가 많은 거죠. 딜레이드 인펙션, 코로나 리키시가 발생하거나 근간 치료 과정에서 다량의 세균이 유입이 됐을 그런 가능성이 높은 증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근간 치료 2개 받았는데 둘 다 이런 식으로 병소가 크게 생겼어요. 엔도 잘 해놨잖아요. 엔도는 잘했죠. 엑스레이상으로 보이는 거는 정말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리엔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감염으로 인해서 자꾸 실패가 되는 이유는 엑스레이상으로 우리가 감염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엑스레이상으로 세균이 보이지가 않죠. 눈으로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염이 되지 않게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바로 우리가 치료한 치아를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염에 대한 조절 방법. 러버댐 걸면 되죠. 뭐 이유가 있습니까? 러버댐 뭐 비싼 거, 당연히 증례 만들려면 저도 러버댐 한 장에 1,000원짜리 쓰죠. 이거 한 장에 한 200원 정도 하거든요. 물론 싼 건 싼 값어치를 해요. 여기 보시면 번역을 바보처럼 해놨잖아요. 헤비, 무거운, 미디엄, 매체, 씬, 얇은, 플레인, 평야. 중국에서 번역기 돌려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수출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러버댐이 중국산이고 말레이시아산이죠. 대부분 동남아에서 만들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러버댐을 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볼까? 10년 전에 한 엔도 다 리키지가 생겼잖아요. 이 아말감 주변으로 이렇게 까만색 띠가 보이죠. 아말감은 정말 좋은 코어 재료입니다. 아말감은 우리가 이제 부식이 되잖아요. 시간 지나면 그 부식 산물이 이 세컨더리 리키지라고 하죠. 우리 리키지를 좀 예방해 줄 정도로 아말감은 정말 수명이 치과 재료 중에 가장 저는 수명이 긴 재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말감을 코어로 썼을 때 얘기죠. 이 코어 대부분을 이렇게 가라파차를 넣어놓고 아말감을 살짝 덮어놓게 되면 아말감 쪽에서 이렇게 리키지가 발생했을 때 근간 내 감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타파차는 노출이 되는 순간 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결국 우리는 리엔도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많은 문헌에서 얘기합니다.
코로나 셀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엔도를 하고 나서 엔도 좀 부족한 거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번 시간,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뭐 근간 하나 못 찾고 뭐 이런 게 뭐가 뭐 증상 없으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코어를 제대로 안 하면 문제가 됩니다. 코어를 제대로 안 하면 결국은 다시 재감염이 돼가지고 근간치료 성공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여기가 왜 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2012년도에 제가 엔도를 했어요. 오른쪽 아래가 아파서 엔도를 했고 미니멀리 인베이시브하게 오프닝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코딱지만하게 엔도를 했고 그 와중에 미드메지얼 캐널을 찾았다고 또 DSLR로 사진도 찍어놨어요. 그때 제가 사용한 이제 K3 나이트 아이 파일로 근간 성형을 해서 마무리를 했던 증례입니다. 엔도를 그렇게 이게 페이스북에 올려서 따봉 받을 정도의 엔도는 아니죠. 짧게 충전도 돼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전공이 레진이었으니까 레진을 정말 잘해준 거죠. 뭔 레진을 잘했냐? 코어를 잘했습니다. 듀얼 큐어 컴포짓의 이런 5세대 접착제에다가 그때는 이제 듀얼 큐어 컴포짓의 그 산성 접착제가 접촉을 하게 되면 이제 인컴패터빌리티라고 해서 산염기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런 문헌들이 많고 연구가 많았기 때문에 셀프 큐어 액티베이터라는 걸 사용해서 자가중합을 촉진시켜주는 겁니다. 듀얼 큐어 레진의 자가중합을 촉진시켜주는 이런 촉진제를 같이 넣어서 듀얼 큐어 레진으로 코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크라운을 하고 2023년, 10년, 지금은 거의 10년 훨씬 넘었죠. 10년 넘었는데 이 크라운에 좀 포슬린이 치핑이 돼서 왔어요.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염증도 없고.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해가지고 크라운을 한번 뜯어봤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이에요. 지인이기 때문에 그냥 크라운 뜯어봤습니다. 자, 당연히 크라운 주변으로 제가 사실 이렇게 손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기가 막히게 크라운 프랩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마지널 쪽에서 벌써 레키지가 발생을 했네요. 이 마지널 레키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엔도를 하고 나서 크라운을 해야 되는 거는 돈을 벌려고가 아니에요. 엔도가 원가 보존율이 되게 적자니까 크라운 해서 적자를 해소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엔도에서 적자가 나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이거 보험 체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엔도에서도 적자가 나면 안 되고 크라운을 해서도 당연히 우리는 수익을 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당연히 치과라면. 갑자기 또 이렇게 붕괴해서 보험 얘기를 하지만. 근데 우리가 크라운을 하는 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크라운을 해줌으로써 이 크라운의 접착제가 여기 들어가서 이 코로나 리키지를 예방해주는 퍼스트 배리어 역할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시멘트가 첫 번째 배리어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안에 세균 못 들어가게 막아주는 첫 번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리키지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많은 문헌에서 얘기하죠. 크라운의 수명이 이렇게 길지가 않아요. 실제로 7년에서 10년? 그 정도로 많이 보고가 되잖아요. 시간 지나면 다 리키지 생깁니다. 정말 오래 쓰려면요. 저는 환자한테 얘기해요. 크라운 10년에 한 번씩 교체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런 거 실제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10년 정도 했으면 교체해서 뜯어보면은 많은 경우 접착제 리키지 없이 잘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마진 쪽에 새카맣게 변한 경우 꽤 많습니다. 이쪽에서 접착제가 녹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퍼스트 배리어 역할을 해준 거죠. 근데 시멘트가 워시아웃 돼서 다 사라졌어. 그럼 세컨드 배리어는 바로 코어입니다. 근간 내 감염으로 이어지는 걸 막아주는 세컨드 배리어는 코어가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코어가 짱짱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크라운도 잘해야 되는 거죠. PFG기 때문에 오래 쓴 것도 있죠. 우리가 치료한 치아를 오랫동안 쓰려면 코로나 셀링을 잘해줘야 됩니다. 자, 코어 뭘 쓰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많은 문헌에서 얘기하죠. 컴파짓을 쓰시든 글라스 아이놈을 쓰시든 아말감 쓰시든 다 비슷합니다. 리키지에 대한 정확성은 좋아요. 근데 그거는 잘했을 때 얘기입니다. 이렇게 감염이 돼서 수변에 오염이 되거나 이런 상태로 수복이 되게 되면 다 이렇게 까만색 띠가 보이죠. 감염이 될 수밖에 없고 근간내 가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3번에 걸쳐서 신경관을 못 찾아서 내원한 경우부터 시작해서 사이너스 트랙이 생긴 경우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결론은 못 변하죠. 감염 조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경관 하나 못 찾거나 파일이 부러지거나 피가 나는 것도 별도의 문제지만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신경관을 못 찾은 게 문제가 되고 파일이 부러진 게 문제가 되지 않게 하려면 러버댐을 잘 걸고 원액의 NaOC를 사용해서 근간 내 감염이 없게 이제 우리가 근간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우리가 감염 근간을 다루는, 그러니까 치근단 치주염이죠. 치근단 치주염이 생긴 그런 증례를 다루는 경우에는 당연히 파일을 새 거를 쓰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준비한 목적은 문제 해결을, 문제와 해법이지만 문제 해결을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시라고 이런 강의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미경 꼭 쓰셔야 됩니다. 특히나 저처럼 40대 중후반을 달려가고 있어서 이제 안 보이죠. 노안이 와가지고 이제 핸드폰에 글자도 안 보이는 이런 시기가 왔을 때 우리가 근간을 어떻게 찾습니까? 보면서 찾아야죠. 루페도 물론 좋습니다. 루페도 좋지만 현미경만큼 좋지는 않죠. 당연히 현미경이 더 우선입니다. 근데 현미경을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하는 게 비싸잖아요. 이거 요즘 한 대가 그렇죠. 거의 그랜저 한 대 값이죠.
그런 한 대 값인데 이렇게 비싼 현미경이 환자한테 청구를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내가 현미경을 보고 정말 꼼꼼하게 엔도를 해줘도 환자한테 그 돈을 받을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미경을 써서 본인을 위해서라도 본인의 이런 이제 그런 허리나 목, 어깨의 통증도 좀 예방해 줄 수 있잖아요. 자세가 좋아서. 그런 걸 위해서라도 현미경은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CT. 요즘 CT 없는 치과는 없죠. 엔도하다 뭔가 수상하면 CT 찍으세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근간치료 후에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할 때 우리는 CT를 청구할 수 있었어요. 보통 리엔도나 이런 데 청구할 수가 있었죠. 이제는 근간치료 중으로 바뀌었습니다. 근간치료 중에도 환자가 아파하면은 통증이 있거나 뭔가 내가 이게 근간이 아닌 것 같은데 근간을 못 찾겠어. 그럼 당연히 CT를 저는 찍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꾸 삭감시키면 싸우세요. 이겨야죠. 우리가 뭐 막 찍는 게 아니잖아요, CT를. 그리고 파일의 파절 가능성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열 처리된 나이타입 파일을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렸고, 파일의 선택에 있어서도 뭐 이런 프로그레시브 테이퍼를 가진 파일도 중요하지만 컨스턴트 테이퍼를 가진 파일도 병용해서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라이드 패스용 확보를 위한 나이타입도 충분히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락시는 프레시한 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 번 사용해서 락스를 여러 번 사용하진 않죠. 이게 덜어놓은지 시린지에 담아놓은지 오래된 그런 락스를 사용하시게 되는 경우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소킹보다는 저는 액티베이션을 권해드립니다. 소킹은 근간 안에 NOC를 넣어놓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뭐 원장님이야 원장실에 들어가서 유튜브 보면서 기다릴 수 있지만 환자는 입 벌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입 벌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뭐 비유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병 닦을 때 원장님들 병에다가 뭐 퐁퐁 넣어놓고 그냥 그것도 세워놓지 않잖아요. 흔들잖아요. 흔들어서 세척액을 좀 액티베이션 시키는 거죠. 어떻게 시어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치아를 뽑아서 흔들 수가 없기 때문에 세척액을 흔들어주는 겁니다. 액티베이터를 꾸준히 잘 사용하셔서 이건 성공률을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성공률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효율성을 증가시켜주는 겁니다. 선생님의 체어 타임을 줄여주는 거죠.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액티베이터를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칼슘 실리케이트 베이스드 실러와 시멘트가 많이 보급화가 됐습니다. 저도 이거를 뭐 지금 거의 7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7년째 사용하고 있고 제가 강의를 사실 이쪽 강의를 훨씬 더 많이 하고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칼슘 실리케이트 실러가 나옴으로써 선생님들의 그런 퍼포레이션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에 대한 난이도가 급격히 낮아졌다는 거는 정말 감사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어 잘 하시라고. 요즘 이제 유니버설 어드헤시브 나왔잖아요. 유니버설 어드헤시브가 나와서 코어를 하실 때 그 접착 시스템에 대한 그 원리와 그런 사용 방법에 대한 그런 이해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거.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안 거는 거 압니다. 그래도 저는 강의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로버된 거세요. 로버된 것이어야 왼쪽 손이 돌아서 미러뷰도 가능하고 그리고 감염 조절도 훨씬 더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내리는 결론은 이 문제와 해법 결론은 로버된 걸면은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 3번의 네오 포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좋은 선생님들의 임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